반갑습니다.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14번째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후손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아니면은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다들 인생 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바로 가정교육은 인생교육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00여 년 전에 중국의 안지추라는 사람은 안시가훈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과 자손이 번성하려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족 가운데 시원찮은 인간이 하나 나오면 을의 집안을 망치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지추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두 형 아래에서 여러 가지 기본 행동을 배우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9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12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그러다 보니까 두 형은 생활에 쫓겨서 자기를 돌보지 않다 보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하나 태어났죠. 자기 자식을 두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안시가훈 책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무엇을 교육시켜야 되느냐, 언제부터 교육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이 안지추라는 사람은 어린 애들이 3세 내지 4세가 되면은 어른들의 말귀를 알아듣고 어른들의 표정을 알고 어른들의 원하는 행동이 무언가를 다 아는 시기가 3세 내지 4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가정교육을 줄기차게 시작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야 된다. 해야 할 일이 어떤 겁니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린애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예의를 가르쳐야 되고 또 형은 동생한테 배려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양보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또 동생은 형한테 차례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혼자 욕심만 차리면 안 된다. 서로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 하는 욕심을 버리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이 어릴 때에 줄기차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이 시기에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부모는 이런 부모가 있죠. 애 응석을 부리면은 때를 쓰면은 그냥 거래를 합니다. 너 뭐 사줄게 지금 하지 마.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거 해줄게 울지 마.
그러니까 응석을 부릴 때마다 뭔가 거래를 하면은 그 응석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그거 3, 4세 때까지는 달려야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고 절대로 원하는 것을 틀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5세, 6살, 5, 6세가 돼도 그 응석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때는 꾸중도 해야 되고 또 사랑의 매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때 못 가르치면은 7살부터는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가정교육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은 좋지만 꾸짖을 때는 꾸짖고 주의를 줘야 할 때는 줘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오면은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이고 어떤 것이 악한 행동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음이 있고 자애로우면은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엄하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 엄하게 키우는 게 뭡니까?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 만드는 거라든가 뭐 청소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라든가 간단한 일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꽃을 키우는 이런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평소에 간단한 행동 거지를 잘 가르치는 것이 가정교육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도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또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꾸짖거나 조언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원한을 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3 내지 4세 때 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정교육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교육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행동이 시작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다루어서 어린 아이들 몸에 상처를 입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엄할 때는 엄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게 자주 해서도 안 되고 이게 사랑보다도 많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가끔 해야 된다. 그 나머지 시간은 부모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유롭지 못하면은 자식은 불효자가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또 가정을 평온하게 다스리려면은 부모부터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편애하지 말아야 하고 편을 나눠서 사랑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옛날에는 남녀 딸과 아들 차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래야 중요하냐? 이것을 왜 중요시 여기느냐?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 그때부터 가정의 비극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배워야 되겠죠. 나이가 젊어서는 당연히 배워야 되겠지만은 나이가 늙어서도 꾸준히 배워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돌아가면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거죠.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요, IT 시대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용없는 경제 성장을 한다.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10년만 있으면은 우리 사이에 쓸모없는 전문 지식인이 폭증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분야에 박사내 하는 사람도 그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10년만 가면은 쓸모없는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 이야기는 앞으로 10년 내지 늦어도 15년이면은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든다. 속도가 마하 10의 시대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일을 할 때는 65%가 지금 초등학생의 65%가 지금 일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가진다.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왜?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지식과 기술의 생존 주기가 짧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되겠죠. 배움의 목적은 자신을 진보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쌓으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인생 삶에 자신감도 가지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독특한 지식이나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인생 살아가는데 겁나는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조직에 취직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은 언젠가는 내가 그 조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독특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와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것은 조직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거죠.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책 좀 읽었다고 해서 내 주변에 어른이나 선배나 동료 다 깔보고 뽐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살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다. 그래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왜?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 선비는 자신의 이름을 잊고
중간 단계에 속하는 선비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선비는 남의 이름을 빼앗는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장 높은 단계의 선비는 자기가 겸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해 준다는 거죠.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선비는 남이 세우는 공적에 자기 이름을 넣으려고 이쪽으로 붙었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정교육은 바로 이런 것을 교육시켜 인간을 만드는 교육, 인성교육을 시키는 가장 기본 훈련장이다. 기본 교육장이다 하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거죠.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